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상담소의 이상입니다. 오늘은 지지의 충, 그리고 그 충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지충의 종류를 좀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맞겠죠. 네, 지지는 마치 지지의 육합처럼 6개의 충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지를 총 12개 글자를 반으로 뚝 잘라서 보면은 얘기가 좀 쉬워집니다. 일단 먼저 자축, 인묘, 진사라고 하는 6개 글자가 앞부분에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 총 12개의 글자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반으로 나눠진 글자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바로 충입니다. 이 충을 조금은 이해를 더 쉽게 하자면 굉장히 단순하게, 충은 기본적으로 계절이 완벽하게 정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충이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런 식으로 충이 나눠지게 될 건데, 자오충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지와 하지. 그러니까 이 겨울의 정점, 사실 겨울의 정점이라기보다는 밤의 정점이죠. 어둠의 정점을 상징하는 자라는 글자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오. 그래서 이 두 글자 자와 오는 서로 완벽한 상극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미충도 단순하게 똑같은 의미가 들어가겠죠. 이 축은 겨울의 땅, 그리고 미는 여름의 땅, 이렇게 해서 둘이 서로 상극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지지의 충은 완벽하게 상극인 아이들이 만나서 부딪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사주 표현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뜻이 들어가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작용만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주에 가지고 계시고 그 충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다른 글자가 좀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 글자는 아니다 보니까, 충을 갖고 있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데, 일단 이 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간단하게 년월일시 어디에 충이 있어요라는 걸 배제하고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충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오충부터 설명을 하면, 자오충은 가장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수술 혹은 일신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행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충을 상징하는 가장 큰 또 개념적인 요소가 바로 관제수예요. 그러니까 관제구설을 상징하는 글자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금생입니다. 이걸 경금생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자, 내가 경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경금 입장에서 이 쥐라고 하는 글자는 상관을 상징하죠. 그리고 오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정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관견관이 되죠. 즉 관이 상관으로 인해 극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제수가 생기기 쉬운 거고, 만약에 그 글자를 사주해서 더 힘을 강하게 만들어 주거나 방지해주지 못한 상황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관제수가 좀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이 좀 작용하는 게 크다 보니까, 단순하게 충이 있어요 라고 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라고 설명하기 사실 어렵긴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자오충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이제 상처 혹은 상해 혹은 이제 몸에 바늘이나 칼 댈 일이 좀 많아집니다 라고 해서 일신이 불편해지거나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조금은 더 크게 얘기를 한다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관제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미충 같은 경우에는, 충미는 제일 크게 얘기를 하는 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니까 충미충은 실제 오행상으로 보면은 같은 토잖아요. 같은 땅이 만났는데 이 서로 완전하게 다른 성질이 부딪히게 돼버리죠.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만나다 보니까 어울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 쉽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충미충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 게 사업을 실패하기 쉽다, 혹은 누군가한테 믿고 의지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일이 좀 잘 안 풀려지기 쉽다, 혹은 부동산에 관련된 개념으로 좀 손해를 보기 쉽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게 충미충에 관련된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인신충 같은 경우에 인신은 묘유랑 비슷한 작용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신과 묘유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별수, 이혼수, 뭐 이성간에 대한 불화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글자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인신은 사실 사주에 인신 그리고 사해 얘네들 둘 다 충이죠. 인신충, 사해충이니까. 근데 이 두 조합은 사실 사주상으로는 흔히 말하는 역마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호랑이띠에 태어났어요. 혹은 원숭이띠에 태어났어요. 라고 한다면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은 원숭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역마살이 되는 거고 네, 원숭이띠에 태어난 사람이 호랑이를 가지고 있으면 네, 역마살이 되는 거겠죠. 그만큼 역마 기운이 강한 그러니까 그만큼 작용력이 좀 강하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맞물리는 힘이 조금은 더 세게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변화를 가져야 될 일이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단순하게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게 조금은 잘못된 뜻이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존재가 만났고 변화를 가져야 하다 보니까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바꾸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게 만약에 이성에 관련된 운으로 설명을 했다. 네, 그럼 바꿔야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라는 부분으로도 설명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 인신충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상합니다. 나무가 많이 상한다라는 건 그만큼 건강상으로 문제가 좀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내 몸이 좀 아파지기 쉬운 걸 상징하기도 하고 자주 다치기 쉽다라는 글자로도 표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신충은 좀 그런 작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고요. 묘유충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묘유충은 조금은 더 속내로 들어가서 묘유충도 똑같이 뭐 이혼, 이별에 관련된 걸 좀 크게 보기도 합니다만 묘라는 글자의 특징이 조금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묘는 사람 신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부분 중에 혈관이나 관절 그리고 간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생식기를 상징하는 쪽으로도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해를 입고 다치기 쉽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특히 혈관을 막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런 것도 생각은 잘 해놓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묘유충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술충이죠. 사실 진술이 사주에서 가장 충의 이 개념이 조금은 더 강렬하게 나오고요. 극으로 좀 시닫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진술이 진정한 이혼수죠. 진술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진술은 충미랑 비슷하죠. 같은 오행끼리 만나서 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진술은 같은 오행이 만나서 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오행적으로 표현하는 거에서 계절을 먼저 얘기를 하면 봄과 가을이죠. 봄에 자라나야 되는 생기 그리고 가을에 모든 걸 죽여야 되는 이제 죽음의 기운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힌다라는 기운이 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완벽하게 상반되는 좀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진술이 좀 과하게 작용을 하면 보통 독수공방한다. 혼자 외롭게 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내가 누군가와 인연을 가지고 그 사람과 평생을 좀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면 나랑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살고 있지? 내가 왜 저 인간하고 지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기도 하고 보통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결혼 전에는 난 그냥 잘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 갑작스럽게 어느 곳으로 발령이 된다든지 다른 곳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기 쉬운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진술충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진술은 그래서 충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 진술이 생기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과 사가 만나서 두 글자가 싸우면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 생기가 죽음에게 있어서 많이 상처받는 일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진술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에 진이 입게 될 건데 이 진술이 아무래도 그래서 생기를 잃는 일 그래서 몸에 대한 질병 특히나 이거는 내부 장기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불로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이 진술이 다 식신이라는 글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자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아파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또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살면서 남편 혹은 아내와 많이 이제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다. 근데 그게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의견 조율이 그만큼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은 게 진술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 그리고 이 사해충이라는 걸 얘기를 좀 해보면, 사해충은 흔히 말하는 빛과 어둠이 만나는 거죠. 산은 가장 밝은 육양을 상징하는 빛이고, 해는 가장 어두운 유금을 상징하는 어둠이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이 만났다. 이 글자 또한 인신충처럼 역마에 해당을 하죠. 근데 이 사해충은 인신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조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빛이 필요한 사주가 된다면 사가 해를 작용을 하면서 없애는 시기가 될 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사주에 어둠이 필요 없는, 혹은 빛이 필요한데 어둠으로 인해 소멸당하는 게 좀 나빠진다면 이 사가 어둠으로 인해 없어지는 시기가 될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년, 월, 일시에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사실 봐야 충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생길 거고 이때는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해충은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선후득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얻고 뒤에 많이 잃을 수 있다. 이걸 가장 좀 그냥 간단하게, 뭐 막 복잡한 내용 말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냥 물건을 좀 자주 흘리고 다니기 쉽다. 내가 어디에 두고 온 물건들이 자꾸 늘어나기 쉽다. 뭔가를 하나 얻으면 그만큼 잃어버리는 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사해충에 관련돼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사해충은 기본적으로 빛과 어둠이죠. 빛이 필요한 시기에 어둠을 몰아내주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근데 빛이 필요한데 그게 다시 어둠으로 물드는 시기가 된다면 많은 어둠이 들어오면서 사주가 나빠질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사해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사해충은 특히 역마 기질도 좀 강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다칠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뭐 속으로라기보다는 겉으로죠. 뭐 다리를 다친다든지 어디 돌아다니시다가 부다칠 일이 좀 늘어나기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부주해지면서 아플 일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충에 관련된 또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지지에 관련된 충을 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지지충을 조금은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좌우충이 년월에 있는지, 년도와 일에 있는지, 년도와 시간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지어서 보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이건 나중에 좀 제가 자세하게 또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충이 태어난 날짜에 좀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흔히 말하는 이혼수로 들어가기 쉬운 거죠. 내가 갖고 태어난 날짜가 이제 배우자와 나의 복을 보는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가 충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평생을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진다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이게 월에 작용을 한다면 직장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이 좀 부족하거나 바꿔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이 되는데, 물론 충이 예를 들어서 자오인지 혹은 여기 이제 이게 자오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구조에 따라서도 충은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충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론적으로는 삶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기 쉽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마무리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충이 있어서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충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만약에 충미충을 가지고 있다고 개념을 잡으면 내 사주에 축이라는 글자가 너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게 미로 인해서 충을 받으면서 이 기능이 좀 퇴화되기 시작하거나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럼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가 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충이 있다고 나쁘다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충이 그냥 두 개의 글자로 어쨌든 충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사주가 갖고 있는 지지는 네 개의 글자잖아요. 년월일시에 있는 그 각기 다른 네 개의 글자가 들어갈 텐데, 이 네 개의 글자가 충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혹은 더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나머지 글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충을 이루려고 하는 글자가 다른 합으로 인해서 기능이 좀 약해지거나 한다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사주의
구조적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그게 다른 구조에 인해서 완화될 수도 있고 혹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잘 하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